안녕하세요. 모든체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8일. 이번 영상은 테슬라의 라이벌 루시드가 올해 유럽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라는 CNBC의 1월 5일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테슬라와 경쟁하는 캘리포니아 본사를 둔 루시드는 한 트위터 사용자가 영국에 대해 문의한 후 화요일에 영국으로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루시드의 첫 차는 에어 세단입니다. 루시드는 10월 말에 고객들에게 16만 9천 달러의 플래그십 자동차 드림 에디션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업계 최고의 520마일을 일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합니다. 2007년에 설립된 루시드는 2021년 7월에 스펙을 통해 상장했습니다. 이 상장한 달에 루시드는 투자자들에게 2022년에 루시드 에어 세단을 2만 대 생산하면서 2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인데요. 본문은 루시드 공장을 견학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사 루시드는 올해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루시드와 경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본사를 둔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본사를 둔 루시드는 화요일에 한 트위터 사용자가 루시드 소유자들의 이미지가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물어본 후에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루시드는 트위터에 유럽 시장으로 확대는 올해 시작될 것입니다. 국가별 배송 정보를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루시드는 첫 번째 차량이 에어 세단이죠. 애리조나 카사그란테의 새 공장에서 한 달 전에 상업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10월 말에는 16만 9천 대의 플래그십 카 드림 에디션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업계 최고로 일회 충전 시 520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테슬라처럼 루시드도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엑센추어 자동차 부문을 이끌고 있는 악셀 슈미트는 수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회사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관해 모든 위험을 간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신차의 60에서 70%가 레벨 2 자율주행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차량이 핸들을 잡고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벨이지만 레벨 5 완전 자율주행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챕터 유럽에서의 예약 2020년 1월 루시드는 주력 세단인 루시드 에어에 대해 유럽 15개국에서 온라인 예약을 시작했지만 루시드는 차량이 언제 배송될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이 이 국가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루시드는 2007년 테슬라의 전 임원이었던 피터 롤린슨에 의해 설립되어 지난 7월, 작년 7월이죠. 스펙 상장을 통해 24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달에 상장한 달에 루시드는 투자자들에게 2022년에 루시드 에어 세단을 2만 대 생산하고 22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챕터 포드를 넘어서다. 4개월 후 루시드의 시총은 경영진들이 투자자들에게 첫 차량 예약이 급증했고 2022년 생산 계획이 여전히 정상 궤도에 있다고 말한 후 899억 달러로 포드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에어 세단은 1만 3천 대에서 3분기까지
7,000대 이상이 예약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달 루시드가 이 회사의 스펙 거래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는 20% 안팎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루시드는 이 사안의 범위나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이 조사는 자동차 회사와 M&A만 목적을 하는 명목상 회사인 처치캐피탈 사이의 사업 결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루시드의 가치는 약 650억 달러이며 시가총액은 여전히 지난해 1조 달러 이상으로 급등한 테슬라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11월에 상장한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베아는 시가총액이 약 910억 달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럽으로 올해 루시드가 진출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루시드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1월 8일이죠. 자, 오늘은 양봉입니다. 9.84%가 폭등했고요. 일단 오늘의 양봉은 긴 양봉은 시가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로 매수 세력이 시장을 장악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가 음봉을 위로 이렇게 덮는 상승 장악형은 강력한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추후에도 상승 전환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에서도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진동도 MACD 오실레이터 진동도 지금 상승으로 갔으니까 이 세 가지 묶어서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면은 이쪽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아니면 어쩌면 다시 상승이라고 물음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 하락하는 구간에는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었고, 이제 이 거래량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초기라서 아직 잘 모르며 또 하나는 지금 연준은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니까 좀 불안불안한데 일단은 단기간으로는 상승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거래량을 보면 이번에는 금물 차트를 볼 건데요. 금물 차트가 하락으로 넓어지는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접혔는데요. 접히면 여기 동그라미 치는 부분처럼 접혔다가 올라갈 수도 있죠. 가능성도 있는데 안전하게 가려면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이고, 매물대를 보면은 이렇게 매물대를 상향 돌파했으니까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도 볼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볼 건데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순간이 주가가 팍 오르는 순간인데 지금은 좁아졌네요. 그러면 넓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양온으로 해서 강세 국면으로 가다가 지금 이게 꺾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일까? 그 다음에 이 기준선을 보니까 기준선도 꺾였네요. 그러면 어쩌면 이게 금리 인상 등의 이슈로 인해서 또 하락할 수 있을까라고도 의문을 품어볼 수 있고, 일목균형표 상으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위로 차가 올라가면은 확실한 매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기준선과 전환선이 위아래로 있는데 주가가 확실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몇 가지 보조지표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오늘 폭등을 했다고 하지만 또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조심성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재의 가치를 봐야죠. 루시드가 자율주행 기능도 선보이고 유럽으로도 확장을 하고 생산 능력도 넓히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미래는 창창한데 지금 외부적으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한다 라는 악재도 있고요. 근데 차트 상으로는 지금 상승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내재 가치들을 일단 외부 요인들을 전부 다 합쳐서 일단 판단을 해서 내가 이 루시드가 무조건 상승할 것 같다, 앞으로 창창하다 라고 보면은 현재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그래도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대외적 요건들이 좀 안정된 다음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은 관망 후에 투자를 해도 되고요. 관망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이런 횡보 추세에 있습니다. 횡보 추세이니까 이런 확실한 상승 추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폭등이 왔더라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관망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투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을 해서 자기의 신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둠채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